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중구의 인현동, 이곳은 한때 인천 최고의 번화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로 상권이 밀집해 있어서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죠. 또한 인현동 근처에는 4개의 고등학교를 비롯한 약 10개의 학교가 있어서 주변엔 문구점, 분식집, 학원을 비롯한 이런 학생 관련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런 인현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안타깝게도 한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무려 5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37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2층 호프집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낳았었죠. 참사가 발생한 99년 10월 30일은 토요일이었는데요. 전날인 금요일은 인천 시내 82개의 고등학교 중에 무려 13곳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축제를 즐긴 다음 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날 일부 학생들이 축제 뒤풀이차 만날 것을 약속하게 되고요. 3, 3호 모인 학생들은 번화가였던 인현동 일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약 50평 규모의 이 건물로 향하게 됩니다. 이른 저녁이었어요. 여러분 사진 속에서 보시는 이 해당 건물의 2층에 있는 호프집. 이 당시에 여기에 있는 손님들 대다수는 비슷한 시기에 중간고사와 축제를 마친 고등학생들로 약 120여 명의 학생들이 빼곡히 차 있었고요. 그들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 55분경 지하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났고 연기와 함께 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건물에는 연기가 자욱해졌고요. 이 불길은 계단을 타고 치솟으면서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급하게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불을 진압해 보았지만 상황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당시의 현장 사진인데요. 소방관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을 해서 건물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연기를 피하려고 주방과 통로 쪽에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 이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해서 그곳에 그대로 사망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나 많은 청소년들이 불에 타거나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 사건으로 3층에 있는 당구장까지 번진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고로 중고등학생 52명을 포함해 총 57명이 사망하게 되고요. 8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30분 만에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것인지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 건물에서 불이 발생한 곳은 지하 1층 노래방이었습니다. 당시 노래방은 내부 공사 중이었는데 바닥에는 시너를 비롯한 인화성 물질이 널려 있었다고 해요. 마침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바닥 걸레질을 하던 중 바닥에 깨진 전구에 물기가 닿게 되었고 이 작은 불꽃이 인화성 물질들, 옆에 있는 물질들을 만나면서 확산되고 이게 큰 화재로 번지게 된 거였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내부 구조물이 스티로폼, 석고 이런 유독 물질이었기 때문에 화재로 이게 타면서 유독가스가 같이 발생되고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하 1층 천장에는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내부의 공사 중이었잖아요. 이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작동을 정지시켜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에는 폭 1.2m 정도의 비좁은 계단이 있었는데요. 이 계단 외에는 다른 비상구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의 건축법상 4층 이하의 건물에는 비상탈출 계단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이 화재 당시 건물에는 소화기조차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예고된 참사라고도 할 수 있죠. 심지어 2층은 미로처럼 생긴 폐쇄적인 구조였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상구가 없는 상황에서 지하 1층에서부터 올라온 연기 그리고 불길이 오히려 계단을 타고 굴뚝 역할처럼 위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호프집 출입구를 거의 막아버리는 바람에 2층에 있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이 있지 않았냐? 그쵸. 그나마 창문이 탈출구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내부 장식으로 막혀 있어서 쉽게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인테리어에 사용된 내장재가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에 타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999년 당시 굉장히 비상사태에 취약하게 이렇게 무분별한 건축 구조가 존재했다라는 건데요. 물론 과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여기서 더욱더 잔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을 인지했어요. 그리고 몇 분 동안 이 2층 호프집에 있는 영업주와 종업원이 출입구의 문을 잠그게 됩니다. 그 이유는 행여 학생들이 이제 불이 났다 하니까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갈까 봐였어요. 결국 불길이 이제 막 치솟게 되자 자신들만 아는 비상구로 탈출을 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이런 완전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이 호프집에 갇혀있던 학생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남아있는 그 사진이에요. 불이 진화가 다 되고 나서의 모습이죠. 이 참극을 접하게 된 그 당시 99년 당시의 사람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영업주 그리고 이 일대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걸 했으니까요. 이 경찰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나 이 호프집은요.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글쎄 사고 일주일 전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간판도 내리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 영업을 지속했고 미성년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고 그 전에도 계속 미성년자 손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여서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여러분도 의심이 되시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니 너무 이건 황당한 게 아니냐. 그럼 혹시 업소 주인과 공무원, 경찰 간에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 호프집 주인인 정 씨는 이 인현동 일대에서 이 호프집뿐만 아니라 노래방 포함해서 약 9개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많은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주위의 경찰 간부들하고 친분을 막 유지하면서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불시에 미성년자를 단속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다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사건에 얽히고 얽힌 정말 부조리한 것들이 알려지면서 여러분도 화가 나실 텐데요. 당시 국민적인 분노가 커져갑니다. 아니, 아이들을 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어른들이 이기심 때문에 약 50여 명에 달하는 정말 아직 꽃도 피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무고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듯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이 가지고 있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소방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건물에서 불법으로 영업하죠. 그리고 이를 눈감아주고 있었죠.
대형 참사?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당시 언론 보도에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어떤 굉장히 부조리함을 외면했고 오히려 쟁점을 어디다 두냐면 청소년들이 탈선을 한 거다. 술집에 간 비행 청소년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노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가족들은 아이까지 잃었는데 오히려 유가족이 이유 없는 손가락질을 계속 견뎌야 했던 거죠. 그거 정말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방향이 가다 보니까 이 화재 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은 오히려 그냥 묻혀져 갔고요. 그냥 시간은 지금까지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들으셨겠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호프집 화재 사건이라고 부르기엔 정말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처럼 당시에 우리의 어떤 부족했던 점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시설 미흡했죠. 민관 유착했죠. 부정 비리, 관리 부재, 게다가 어쩌면 사람들도 안전 불감증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시의 사회 근본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여기 다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재가 발생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에 취약하고 재난에 대한 대비는 부족합니다.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은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어요. 이런 대형 사고에 노출된 희생자가 이번에는 청소년층, 다음엔 누가 될까요? 저층의 어떤 사회적 약자라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국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물론 발생을 하면 우리가 애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 겉핥기식이 아닌 이런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